여러분 보시죠? 자, 지금 문제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12월 31일에 법인세를 내면 여기에 10%인 지방소득세도 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요게 1,500만 원으로 확정이 됐답니다. 그렇죠? 이거는 교재 어디에 있냐면 50페이지 하고요. 598페이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확정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12월 31일에 법인세 등이 있죠. 법인세 등이 1,500만 원인데 근데 내가 당초에 중간연합세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연합세액이나 왜냐면 시험에서 선납세금은 줘야 이렇게 출제하지 않고요. 가끔씩 어떻게 출제하냐면 단기 법인세 중 단기 법인세 중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연합세액이 얼마 있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그 선납세금이 얼마 있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알죠? 근데 지금 문제는 선납세금이 얼마인지 안 줬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결산자로 입력을 가요. 그러니까 자동 결산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여길 가셔가지고 여기서 선납세금을 검색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컨트롤 F 하셔가지고 선납세금을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선납세금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실제 시험에서는 금액 이쁘게 줘요. 여기에 선납세금 이렇게 여기 왼쪽 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 선납세금이 742만 3천 원 있던 거예요. 이걸 꼭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알죠? 굳이 합계예산에 시산표 가셔서 조회하셔도 되긴 하는데 알죠? 이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조회하시고 끝내시면 안 돼요. 반드시 오른쪽에 옮겨 적으셔야 돼요. 이게 선납세금을 대변으로 까는 분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그래서 여기 있는 742만 3천 원이 꼭 적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법인세 등이 1,500만 원이잖아요. 맞죠? 1,500만 원인데 먼저 낸 세금이 742만 3천 원이 있어요. 그럼 이걸 뺀 나머지가 내가 추가로 더 납부할 세금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757만 7천 원이 나와요. 맞죠? 요거를 추가로 낼 세금이니까 추가 계상에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이건 잘 하시는데 선납세금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잘 안 적으세요. 맞죠? 그럼 틀립니다. 진짜 많이 틀려요. 이거 많이 틀리시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757만 7천 원 이렇게 넣어야 위에 있는 법인세 등이 알아서 1,500만 원 잡혀요. 알죠?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자동 결산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17번, 4페이지 17번은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시고 뭘 누르시는 거냐면 전표 추가 여기 11시 방향 있죠. 11시 방향에 이거 이렇게 자동 결산 지금 다 했잖아요. 자동 결산 다 하신 다음에 전표 추가 누르시면 오른쪽에 자동 결산 분계 완료라고 떠요. 그죠? 전표 추가 누르시면 누르시면 이게 자동 결산 분계 완료라고 떠요. 알죠? 근데 혹시라도 내가 자동 결산을 잘못 입력한 것 같다라고 하면 위에 있는 여기 결산 분계 삭제를 누르시면 돼요. 알죠? 요걸 누르시면 컴퓨터가 다시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여기 숫자를 올바르게 바꾸신 다음에 다시 11시 방향에 전표 추가를 또 누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죠? 그럼 전표 추가를 누르면 컴퓨터가 알아서 12월 31일자 분계를 해줘요. 이렇게 결차 결대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치가 해주죠. 이렇게 우리 특히 했던 게 방금 했던 무형자산 삼각비에 있잖아요. 요거 아까 결차 840 결대 226. 이 결차 결대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12월 31일자 수동 결산은 차변 대변을 했죠. 근데 얘는 자동 결산이니까 컴퓨터가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이 컴퓨터가 자동으로 입력을 해준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동 결산은 원래 차변 대변을 하시는 게 맞아요. 알죠? 그리고 전표 추가하면 어차피 결차 결대는 컴퓨터가 입력해 주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안 보셔도 돼요. 알았죠?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좀 하나 하죠. 뭐냐면 요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요거 좀 설명해야 돼요.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혹시 PPT 보시는 분들은 몇 페이지냐면은 PPT 보시는 분들은 98번이네요. PPT 보시는 분들은 98번이고 그 다음에 교재 보시는 분들은 14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험에 이익잉여금 처분을 내거든요. 자, 보시죠. 이거 했었나요, 혹시? 안 했죠? 어디서 한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했나? 자, 뭐냐면은, 여기서 여러분 외워주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회계 1급 때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했죠? 맞죠? 아직 처분되지 않은 이익이 쌓여져 있는 거. 맞죠? 근데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마치 곡간에 곡식이 계속 쌓여져 있으면 그것 가지고 이제 우리 옛날에 그 관청에 있는 관리들이 만약에 주주라고 하면 그 곡식으로 여러분들 나눠주는 게 배당이에요. 근데 만약에 관리들이 곡식을 다 나눠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곡식을 다 나눠주게 되면 흉년에 곡간에 곡식이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곡간의 곡식의 일부는 배당 주지 말고 쌓아놔라고 하는 게 우리가 회계에서의 법정적립금이에요. 법에서 얘는 법이에요. 강제예요. 강제로 야, 너 조심할게. 너 배당 다 주지 마. 네가 배당을 줄 수 있는 금액의 일정 퍼센트는 남겨둬. 흉년에 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법에서 정한 적금이다라고 해서 법정적립금이라고 하고요. 개정 과목은 이익준비금이라 불러요. 이익의 일부는 준비하자. 알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요 이익준비금은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안 쌓는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있죠. 금전 배당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가 법문금이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주식 배당은 적립하지 않아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우리가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세무 2급 때 냅니다. 내는데 여러분들이 분계 끊는 게 아니라 세무 2급 분계를 끊으시는 게 숫자만 넣으시면 숫자만 넣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요 이익준비금은요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을 같이 내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험에 어떻게 출제 하냐면 이 이익준비금은 배당 가능한 금액의 10%를 쌓는다라고 이렇게 해주면 어려운 문제예요. 배당 가능한 금액은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 두 개가 있잖아요. 맞죠? 그럼 시험에 쉽게 주면 그냥 현금 배당액의 일정 퍼센트를 쌓는다라고 출제도 하고요. 아셨죠? 그래서 포인트가 여러분들 이익준비금은 반드시 현금 배당만 고려하셔야지 주식 배당은 절대 고려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강조. 됐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립금은 임의니까 회사가 법에 따라 적립하는 게 아니라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쌓아둔 적립금을 우리가 임의적립금이라고 표현해요. 여기 이름부터가 이미 딱 적립금 앞에 이 적립을 회사가 하는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업 확장 적립금. 말 그대로 회사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쌓아둔 거. 그래서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감채 적립금은 회사가 사채 있죠, 사채. 회사채를 갚을 목적으로 쌓아둔 겁니다. 이거는 개정 과목이 안 정해져 있어요. 개정 과목은 회사가 앞에 목적 다 붙이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적립금이다. 아프리카 시장 개척 적립금 이렇게 표현만 해주면 돼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적립금 앞에 목적이 들어가면 그냥 임의적립금 개정 과목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건 시험에서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익준비금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자,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 회계 1급 거 복습하면 우리가 주총일 날은 배당을 실제로 줘요, 안 줘요? 그렇죠. 배당을 안 줘요. 배당을 주겠다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그럼 실제로 배당을 줄 때 곡간에 있는 곡식이 나가는 거죠.
근데 하지만 회사는 어차피 주총일 날 현금 배당 얼마 줄게요. 이렇게 배당을 결의하면 얼마의 배당이 나갈 건지 이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총일 날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킵니다. 요거 미처분 이익잉여금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이 플러스된 겁니다. 이익이 쌓여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럼 대변 태생이니까 까는 건 차변을 까는 거예요. 그렇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쓰시는 거 인정?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 잡아요. 부채.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를 잡습니다. 배당을 줄 의무가 있거든요. 현금 배당을 선언하면. 근데 시험에 어렵게 내면은 이익준비금까지 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우리가 현금 배당액의 10% 이상은 쌓아둬야 된다면서요. 맞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내가 550만 원을 벌었어요. 내가 550만 원을 벌었는데 500만 원은 썼어. 근데 50만 원은 내가 은행에 적금 통장에 넣어둔 거예요. 550만 원 중에 500만 원은 썼고 50만 원은 내가 은행에 적금 통장에 넣어둔 거예요. 그럼 내 돈은 얼마 없어져요? 550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500은 썼고 50은 다른 곳에 넣었으니 일단 적금 우리가 550만 원 자체가 없어진 거잖아요. 대신에 500만 원은 직접 소비로 없어진 거고 나머지 50만 원 다른 곳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55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그리고 배당 주는 게 5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익준비금 통장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익준비금까지 나오면 그렇게 분기 끊으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랬다가 실제로 배당을 지급하게 되면 우리가 미지급 배당금이 더 이상 아니죠. 지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있는 미지급 배당금을 차변으로 잡아 빼고요. 현금 배당 나갔다라고 얼마 배당 적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넘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잡으실 계정 과목은 회사는 주총일에 현금 배당을 결의할 때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걸 잡는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요건 실기용. 반드시 명심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주식 배당. 그럼 주식 배당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주식 배당 100억 드릴게요. 100억은 좀 너무 심했다. 10억 드릴게요. 라고 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합니다. 알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 배당 있죠? 이 주식 배당은 주식을 돈 받고 발행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공짜로 발행해 주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럼 주식을 발행하면 우리가 자본금이 올라요. 맞죠? 주식을 발행하면 우리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만큼 자본금 오르잖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 배당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더 나눠준 자본금이 느는 사유예요. 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주식 배당을 주는 건 배당 지급일에 주는 거고요. 그럼 주총일 날 우리가 주식 배당 드릴게요 라고 결의를 하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아직 주지 않은 주식 배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미교부. 주식은 지급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주식은 교부한다, 교부하다. 주식을 교부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교부하지 않은 주식과 관련된 배당이다라고 해서 이때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근데 조심하시기에는 부채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본에서 또 다른 자본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실제로 자본에서 자본으로 이동하면 잠시 거쳐갈 통로가 필요하죠. 이때는 그래서 그게 자본 조정의 성격이에요. 자본 조정은 우리 아마 주주와의 거래인데 자본금 아니고 자본 잉여금 아니면 자본 조정이다라고 했었죠. 근데 임시적인 성격도 자본 조정으로 적어요.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입니다. 그랬다가 실제로 주식을 교부하면 차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까야죠. 왜냐하면 이제 교부한 거니까. 그래서 대변에 있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차변으로 없애고요. 대변에 자본금을 이제서야 배당 준 거니까. 그럼 발행 주식 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본금 늘리면 되는 거예요. 알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에서 또 실기용은 뭘까요? 주총일날 주식배당 얼마 이렇게 출제되면 미교부 주식배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잡힌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가끔씩 이 배당 쪽은 말문제 내거든, 말문제. 그래서 말문제 좀 조심. 자,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의 비교입니다. 특히 주식 배당은 말문제로 은근히 많이 출제했어요. 주식 배당 말문제로 은근히 많이. 자,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 이해하실 때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배당 결의일, 주총이라고 배당 지급일은 다른 날에 이루어져요. 실제로. 하지만 얘의 성격을 파악할 때는 같은 날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지만 문제 풀립니다. 예. 자, 그럼 보시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아까 현금 배당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미지급 배당금이 나타나지 않아요. 같은 날짜에 이루어지면. 맞죠? 그러면 차변에 이거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예전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썼었어야 됐는데 최근에 이걸 냈었는데 미처분 이익잉여금 쓰는 거 괜찮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같은 날짜에 이루어지면 미지급 배당금 잡히자마자 바로 없어질 거잖아요. 배당 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변에 현금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 배당은 회사의 자본이 감소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회사의 자본이 줍니다. 얘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란 고간의 곡식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왜냐면 돈이 나갔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은 줄어요. 요거. 현금 배당 말문제 자본 감소. 하지만 현금 배당보다는 전통적으로 주식 배당을 훨씬 많이 냈어요. 그럼 주식 배당 어떻게 하시냐? 그럼 주식 배당도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미처분 이익잉여 바꿔야 되겠다. 전부 다. 이제는 이게 바뀌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안 나오겠죠? 안 나와요. 그럼 남는 건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변에 자본금 이렇게 남아요. 알죠? 그러면 자본은 어떻게 될까요? 자본은 변화 없습니다. 자본은 변화 없어요. 왜냐 아까 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뭐냐 우리가 자본금 여기 필요한 것만 적을게요. 자본금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나머지는 점으로 보기 점. 우리 자본금부터 이익잉여금까지를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부가손익노계, 이익잉여금 이 5가지를 자본이라고 하죠. 맞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고 자본금이 느는 거죠. 그럼 그림으로 따지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익잉여금이거든요. 여기서 줄어서 자본금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 테두리 그러니까 자본 안에서 움직인 거죠. 마치 우리가 학원이 자본이라고 하면 A 강의장부터 E 강의장까지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강의장에 있는 학생이 A 강의장으로 옮겼어요. 그럼 어차피 학원 학생 수는 영향이 없어요. 이 강의장이나 A 강의장의 학생 수는 증가하거나 감소했지만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본에 변화 없는데 이걸 시험에 어떻게도 장난을 치냐면 이렇게 장난치죠. 이익잉여금은 감소하죠. 이익잉여금이 빠져나가니까 감소하고 자본금이 늘죠. 그래서 다 출제예요. 그래서 자본의 변화는 없지만 그 자본의 변화가 없는 게 이 두 개를 통해서 자본의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되시겠어요? 그게 아마 문제가 있을 건데 없으면 뭐 힘들어. 결론은 자본하고 자본금하고 그거를 구별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구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는
잠깐만요, 여러분들. 세모 2급 기출 문제. 여기 4번, 여기 4번에 뭐죠? 주식 배당이 진행되어도 자본 총계에는 변화가 없죠. 네. 자본 총계에는. 자본 총계. 맞죠? 근데 예전에 시험에 뭐 자본금하고 이익잉여금 가지고도 장난 쳤어요. 맞죠? 자본 총계에는 변화 없지만 이익잉여금은 감소, 자본금은 증가. 그리고 여기 조심하세요. 이익준비금은 우리 이익잉여금에 해당되지 자본잉여금 아니었죠. 맞죠? 그래서 자본 쪽은 시험에 진짜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 실기 입력하는 거 설명하고 좀만 여러분들 시간 맞춰야 되는데 이게 4시간 반 수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50분 쉬고 50분 했다가 10분 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좀 암기해요. 자, 암기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요거 여기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출제를 해요. 세무 2급 이상서부터는 단독적으로요. 자, 여기 외워주시는 거예요, 암기. 예.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12월 31일 날 작성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익잉여금 처분이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감소시키는 거죠. 그건 주총일 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내년도 주총일에 있을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올해 연도 말에 작성해요, 요거는. 이게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내년도 주총일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미리 알려주는 보고서거든요. 질문 미리 알까요? 회사는 다음 연도 주총일에 있을 일을 올해 연도 말에 미리 알까요? 압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현금 배당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결산일을 보고해요. 회사가 현금 배당 얼마 결정 이렇게 보고합니다, 미리. 왜냐하면 사전에 다 미리 뭐 코로나 때는 뭐 그걸로 했겠지. 뭐 코로나 때는 뭐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다 화상회의 같은 걸로 해가지고요. 미리 사전에 지분율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같은 소액주주 말고 지분이 높은 사람들끼리 대략적으로 협의를 해요. 한 12월 한 초순 이쯤이면 대략적인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나오면 배당 얼마 주고 적립금 얼마 쌓고 이런 것들을 다 의논을 한 상태에서 마무리해요. 그걸 주총일에 새로 토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할 건데 동의되세요? 자, 버튼 누를게요. 이렇게 돼요. 이것만 하는 거 이것만. 알죠? 그걸 미리 알려줘야 돼요. 올해 연도마 입장에서 내년도 주총일에 현금 배당이 얼마 있을 예정이고 이런 것도 보고해줘야 되거든요. 알죠? 자, 그럼 이제 외우십니다. 자, 그럼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당기 처분 예정이래요. 처분 예정일. 맞죠? 그러니까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올해 연도의 주총일에 뭐가 있을 예정이다. 이거 시험에서 줘요. 올해 연도 주총일 넣는다라고 외우지 마세요. 시험에 줍니다. 주총. 그 다음에 전년도의 주총은 이미 끝났겠죠. 올해 연도 초에. 맞죠? 이것도 우리 시험에 줘요. 그렇죠? 그래서 요 날짜는 외우시는 게 아니다. 시험에 줍니다. 그걸 곧 할 거고.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자, 이제 외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올해 연도의 주총일에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결의하죠. 그래서 외우실게요, 여기. 그래서 우리 회사가 만약에 시험에서 현금 배당이 얼마다라고 하면 여기 미지급 배당금 란에 그 금액을 적으시면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현금 배당이 2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여기다 2천만 원 적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미지급 배당금 란에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개정 과목을 외워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죠? 주총일날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이란 개정 과목 잡는다면서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은 주총일날 개정 과목 뭐 잡힌대 아까? 그렇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잡힌다라고 했죠. 그래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여기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은 바로 오른쪽에 넣으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다 금액 넣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어떤 배당에 대해서는 10%만큼 준비금 쌓아둬야 돼요. 그렇죠. 이익준비금. 어떤 배당에? 그렇죠. 현금 배당만. 그래서 여기 시험에서 현금 배당액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10% 아무리 짜증나더라도 10%는 줘요. 근데 중요한 건 현금 배당에 대해서만 쌓아둬야 된다라는 걸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알죠? 되셨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근데 우리가 아까 그 법에서 강제로 쌓아두는 건 쌓아두는 거고, 회사가 자발적으로 쌓아둔 게 의무적립금이라고 했죠. 네. 맞죠? 그래서 의무적립금을 얼마 우리가 적립한다라고 하면 이 사업확장 적립금이나 감채적립금 해당 의무적립금 쪽에 금액 입력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좀 10분 쉬었다 할게요. 아, 그리고 요거 하나. 뭐냐면 시험에 가끔씩 우리 보통주 배당이라고 줘요. 보통주 배당. 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냐면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당이라고 하면 보통주에 당연히 왜냐 우리 우선주라는 주식은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엄청난 기업 아니면 잘 우선주는 없습니다. 알죠? 우리 회사 사업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돈을 또 우선주 배당 주면 또 많이 나거든요. 알죠? 자, 근데 우리 시험에는 보통주 현금 배당 1억 원이다라고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실수를 하시냐면 여기에 보통주가 되게 아른아른거려요. 보통주. 여기 보통주 보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막 1억을 넣으세요. 그리고 막 행복해하세요. 여기 보통주 여기 1억.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이 보통주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여기 있잖아요. 주당 배당금. 그럼 주당 배당금은 한 주당 배당이에요? 전체 배당이에요? 한 주당 배당이에요. 한 주당 배당 1억 주는 회사 있어요? 소개 좀요. 거기에 투자하게. 알죠? 그래서 여기 보통주에 있는 배당은 한 주당 배당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한 주당 배당이 아니라 전체 배당을 줘요. 절대 여기다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보통주 배당이라고 했다고. 알죠? 이거 낚시 조심하셔야 돼요.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럼 저랑 유인물 가지고 풀어보고요. 실제 여러분들한테 한 문제 맡겨볼게요. 시간을 좀 어떻게 맞춰야 되니까. 자, 다시 유인물 4페이지 오십니다. 자, 유인물 4페이지 오시고 17번이에요, 17번. 자, 17번에다가 600페이지라고 해서 600페이지. 17번에다가 600페이지라고 적어주시고. 자, 문제 읽어보죠. 자,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명세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하시오. 자,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조심하실 게 여기다 입력하시는 겁니다. 회계 1급 때는 전기분 넣잖아요. 아닙니다. 세무 2급은 여기서예요. 어디냐면 그 우리 아까 자동결산 입력했던 데가 이 결산자료 입력이죠. 네. 아이고야. 여기 아래에 보시면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서 해요. 단기분임 단기분.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 클릭하십니다. 자, 클릭하시면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냥 아니요. 하시고 자, 그럼 여기 단기 처분 예정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커서가 있죠. 요거 날짜 분명히 줍니다. 시험에서. 그럼 제가 만든 17번 문제는 단기 처분 예정일 언제래요? 2월 25일. 그렇죠. 2024년 2월 25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대로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4년 2월 25일 그대로 치시고 그 다음에 전기 처분 확정일 같죠? 2023년 2월 25일이라고요. 근데 들어보시면
가끔씩 시험에 전기 처분 확정일을 안 줘요. 안 주면 이 불러오는 날짜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알죠? 그리고 이제 엔터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금액 입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점 볼게요. 첫 번째 점 보니까 회사가 사업 확장 적립금으로 500만 원을 적립한다라는 겁니다. 처분이니까. 그럼 우리 사업 확장 적립금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맨 아래쪽 가시면 여기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냥 바로 오른쪽에 금액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냥 500만 원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고.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첫 번째 점 보시면 현금 배당을 회사가 2천만 원 줄 거래요. 그럼 우리 아까 현금 배당을 주겠다라고 할 때 계정 과목 뭐 잡는데요? 그렇죠. 미지급 배당금. 그렇죠. 그러면 2천만 원을 미지급 배당금 바로 오른쪽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미지급 배당금이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 아, 여기 미지 여기에 금액만 때려 박으시면 돼요. 여기다 2천만 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점. 자, 두 번째 점에 주식 배당 1,000만 원은 우리 주총일의 계정과는 뭐 잡혀요? 그렇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잡히죠. 그럼 요거 미교부 주식 배당금에 넣으시면 되는 거고. 1,000만 원. 그죠. 이렇게요. 되셨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점. 자, 회사는 배당 가능한 금액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설정한대요. 그럼 우리가 배당 가능한 금액이 두 개죠. 현금 배당 2천만 원과 주식 배당 1,000만 원 이렇게 두 가지가 배당 가능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서 어떤 배당만? 그렇죠. 현금 배당만 고려해야 되니까 2천만 원의 10%인 200만 원만 이익준비금에 잡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200만 원 이렇게 이익준비금에다가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정말로. 해당 왼쪽 계정 과목 보고 오른쪽에 숫자만 딱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지만 11시 방향 쪽에 전표 추가 있어요. 11시 방향?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재무제표와 관련된 비슷한 애를 마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익잉여 처분계산 별도로 알려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표 추가.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들어보실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전표 입력을 먼저 해요. 12월 31일자. 수동결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동결산하고 전표 추가 누릅니다. 알죠? 자동결산이 장부 마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장부 마감한 다음에 뭐 작성해요? 재무제표 같은 거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럼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재무제표 작성하면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나왔으면 결산자료 입력해서 전표 추가하시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죠? 자, 됐어요. 이게 우리 잠깐만 기출문제 있나? 아, 여기 있군요. 여러분들 우리 교재로 갑시다. 일반 교재. 전산세무 2급 일반 교재. 기출문제 교재라고 하면 저번에 사셨던 거. 교재라고 하면 처음에 받으셨던 교재. 자, 처음에 받으셨던 교재 731페이지. 처음에 받으셨던 교재 731.
네, 5번이에요, 5번. 맨 위에 5번입니다. 그 중간에 5번. 그죠? 731페이지에 5번이고요. 회사는 1012. 회사는 1012 동양입니다. 회사는 1012 동양. 1012 없어요? 동양이라고 치면 동양. 동양이라고 쳐도 되고. 1012 여기 있죠. 동양에 있구나. 동양이라고 치세요. 보자 여러분들. 자, 얘가 그 문제예요. 2024년 2월 15일에 열린 주총.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나와 있죠. 이렇게네요. 갑자기 이익준비금을 고려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익준비금은 요 현금 배당 그죠 1억 원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쌓아야 된다라는 거고 나머지는 뭐 우리 의무적립금은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작년도 주총일 안 줬죠. 그러면 그냥 컴퓨터가 세팅하는 대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해보죠. 자, 일단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가고 여기 정기처분 확정일 나와 있죠. 이거 그대로 그냥 믿으세요. 안 줬으면 날짜가 2024년 2월 15일이잖아요. 엔터 합니다. 그럼 이익준비금은 알아서 여러분들이 1,000만 원 넣으시고 맞죠? 현금 배당이 1억이니까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미지급 배당금 여기가 현금 배당 금액 넣는 거잖아요. 그죠? 1억이죠. 여기 이렇게 넣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주식 배당 넣는 거고요. 그죠? 금액이 1,000만 원이죠. 됐어요.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전표 추가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자, 됐어요. 10분 쉬셨